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동안 드라마나 웹툰들에서 회귀물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이 막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벌고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뭔가를 다 알고 미리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저도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10대, 20대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비트코인 사야죠. 그게 기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능력들을 갖추면 좋을까?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현실보다 더 나은 현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도 되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딱 알려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 인류의 조건이란 책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세 가지 능력은 성공의 필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중요시 여길 첫 번째 능력, 그게 뭐냐? 바로 훔치는 능력입니다. 도둑이 되겠다는 거냐? 궤도 루팡이 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교사가 됐을 때요, 저는 되게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오만한 사람이었냐면요, 뭔가 기존의 선생님들은 다 재미없는 수업을 하는 사람들.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구닥다리에 수업도 잘 못하고 그냥 옛날 방식만 할 줄 아는 사람들. 나는 근데 요즘 트렌디한 교사야. 나는 요즘 사람이니까 나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수업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면요, 애들이랑 같이 교과서를 찢었습니다. 첫 학기 첫날에 얘들아 교과서를 꺼내봐.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쫙 꺼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제 찢어! 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서 영화 대본 가지고 수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학원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미친놈은 도대체 누구냐? 뭔 신입교사가 와가지고 저 미친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왜냐면은 그 학원 선생님들은 교재 분석이 다 끝나 있는데 새로운 거 해야 되잖아요. 뭐 갑자기 영화를 봐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게 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막 기깔나게 완벽하게 잘했으면 괜찮은데 열심히 했죠. 그리고 애들도 좋아하긴 했는데 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왜냐면은 교과서는 원래 교과서별로 학습 자료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제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와,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 교과서 찍고 난리 쳤던 방식으로 이미 수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저는 그냥 젊은 패기로 그냥 내가 답이야, 내가 짱이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미 그 방법조차 누군가가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분들의 방식을 따라했어요. 따라했다는 게 가서 배웠어요. 실제로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 애니메이션 가지고 영어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거기다가 배운 다음에 저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녹였더니 훨씬 더 애들이 좋아하고 몰입감 넘치는 수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내가 할 거야 라고 부딪히면서 깨지니까 그거는 뭔가 막 성장을 위한 고통이었냐? 그냥 깨진 거예요. 그냥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미리 배우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더라면 됐을 것을 제가 괜히 헛고생하고 있던 거죠. 어떤 능력치를 끌어올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야, 그거 따라하는 거잖아. 야, 그거 독창성이 없잖아. 개성이 중요한 시대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실력을 가장 빨리 끌어올리는 원칙은 전문가를 보고 전문가를 관찰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훔치는 것, 이게 가장 빨리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류의 조건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숙달로 이어지는 대원칙이다. 뭐라고요?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해서 그걸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 훔친다는 게 표절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박경린 선생님의 토지라는 대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훔친다고 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갖다 쓰면 그거는 표절입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훔친다라는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이 작품이 대작이었던 이유가 뭘까? 여기에 담긴 인물들의 애환
애환을 풀어내는 방식은 무엇일까? 어떻게 설명했길래 이 사람들의 애환이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된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의 장치, 이 사람의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어떤 큰 메커니즘을 보고 따라해야 된다는 거죠. 즉, 뭔가 노하우라던가 큰 그림을 흡수해야지 단어 워딩 하나하나까지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은 소설을 예로 들었는데요. 소설 말고 대부분의 분야는요. 사실 그대로 갖다 쓰는 것도 심지어 그대로 훔치는 것도 표절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여러분 코비 브라이언트 아시죠? 이제 고인이 되신 농구 선수인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농구를 훈련할 때 마이클 조던의 모든 어떤 포즈와 모든 동작을 다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마이클 조던이 페이더웨이 슛을 하는 동작, 어떤 몸짓, 발끝까지, 손끝까지 코비 브라이언트의 그것과 거의 그냥 똑같습니다. 왜? 코비 브라이언트가 마이클 조던을 그냥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클 조던이 너 표절이야 그럽니까? 아니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고로 죽었을 때 마이클 조던은 정말 나의 동료,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 내 신체 일부가 죽은 것 같다 라고 했어요. 왜? 실력이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은 노력의 과정을 함께하면서 성장의 과정을 함께하면서 쌓아올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몸을 다루는 신체적인 영역의 그런 부분은 그대로 베껴도 사실 훔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럴 거면 우리가 레슨을 왜 받냐는 거죠. 다 그대로 동작 알려주는데. 그리고 그런 분야가 아니라 예술적인 분야라던가 콘텐츠적인 분야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이 훔치기는 그대로 갖다 쓰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의 시작을 사람들이 좀 관심 가지고 공감 가질 만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까도 회기물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안다면 그리고 웹툰이나 콘텐츠를 좀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오 맞아 그렇네 라고 생각할 만한 걸 던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입부의 공감을 사로잡는 게 저만의 방식이냐? 아니요. 저도 베낀 거예요. 베낀 게 뭐냐? 이미 잘하는 콘텐츠 잘하는 사람들한테 전개 방식을 베껴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베낀다고 해서 제가 그걸 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즉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실력을 가장 빨리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 훔쳐야 한다. 여러분 이 훔치는 것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그건 남들 보고 따라하라는 건데 훔치는 것도 여러분 보통 능력 가지고 보통 노력 가지고 아무거나 훔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을 훔치려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범위를 좁혀 반드시 훔쳐야 할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이 핵심 포인트를 걸러내는 과정이 곧 기술을 훔치기 위한 밑바탕이 된다. 여러분 훔치려고 해도요. 뭐를 훔쳐야 될지 모르면 훔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하는 방식, 제가 콘텐츠를 전개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훔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 제가 말하는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신감. 엄청 자신감 있게 말하잖아요. 혹은 명료성, 논리성, 명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딱 말하는 것. 이런 게 제가 콘텐츠를 전하는 방식의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 핵심을 훔쳐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훔쳐갈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훔쳐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훔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이미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경지에 오른 사람들의 노하우를 훔치는 게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더 적극적으로 훔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표절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를 훔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 능력을 엄청나게 키우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뭐냐? 요약하는 능력입니다. 이 요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글을 읽고 뭐 하나로 요약해라.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약문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00페이지짜리를 한 페이지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거나 갖다가 그 한 페이지에 넣을 겁니까? 아니죠. 고민하고 막 머리를 써가지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만 거기 담을 거예요. 즉, 요약을 할 줄 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정보를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는 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먼저 독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이 책 읽을 때도 사실 여러분 책을 막 한 권에 300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막 엄청 유익한 내용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뽑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핵심 교훈대로 살아야겠죠. 그게 바로 독서를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또 뭐냐? 회의.
여러분이 회의를 합니다. 직장에서. 회의에서 마라톤 회의를 하고 사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 하나 여러분 상사의 모든 말이 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회의의 많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 요약해내고 그것만 실천할 줄 알아야지 일 잘한다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회의 외 업무에서도요.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서 내가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성과가 가장 많이 결정이 나겠구나. 파레토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100이라는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이라는 일 중에는 사실 중요한 일이 있고 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일이 한 20이라고 치고 안 중요한 일이 80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숫자를 나눈 비중은 실제로 우리가 시간을 쓰는 정도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실제 시간 중에 한 20%만 쓰는 5분의 1만 투여하는 중요한 일이 성과에는 80%를 결정한다. 뭐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100이라는 시간 일을 한다면 그중에 5분의 1 동안만 하는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그 일이 사실 성과의 대부분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파레토의 원칙 혹은 20대 80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원칙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걸 적용하려면, 즉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뭔가 레벨을 끌어올리는데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뭔데? 나의 80%를 결정하는 20%가 뭔데를 알아야겠죠. 저에게 있어서 이 20은요. 콘텐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자잘자잘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세금 처리를 하는 거라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세금 처리를 한다던가 외부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시간은 많이 드는데 제 성과에는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겁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외부에 위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핵심은 뭐다? 그러면 뭐가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아닌지를 중요도에 따라서 요약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쓸데없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책에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오버헤드킥 비유가 나와요. 축구를 할 때 오버헤드킥 멋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기 중에 오버헤드킥 득점이 나왔다. 그거는 그 해의 골, 그 경기 하이라이트는 물론이고요. 푸스카스 상이라고 엄청 멋있는 골 나오는 그런데도 후보로 등재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축구 선수가 오버헤드킥이 멋있다 해서 훈련의 대부분의 시간을 오버헤드킥에 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선수는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뛰어난 축구 선수는 사실 완전 기본기라고 하죠. 패스, 드리블, 슛. 이 기본기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 기본기를 위해서 뭐 체력을 기른다든지 슈팅 연습을 한다든지 팀 전술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 성과의 80%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 채 오버헤드킥 훈련만 하고 있으면 그 선수가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오버헤드킥만 훈련하는 선수는 뭐예요? 요약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막 공부하는 것보단 이것저것 막 활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뭔가 교사로 일을 할 때도 내 수업에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짜잘짜잘한 업무, 학생들을 만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학부모 민원 처리하고 이런 데만 너무 뭐 환경상 어쩔 수 없었던 걸 떠나서 그런 데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서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요약을 해야겠다. 요약이란 게 단순히 텍스트, 정보를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업무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의 중요도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에 기초해서 효율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되어 있겠다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나요?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능력을 꼭 키워야겠다는 마지막, 바로 추진력입니다. 뭐라고요? 추진력. 자, 여러분 아까 훔쳤습니다. 뭔가 내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여러분이 투자라고 하면 투자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운동을 할 거면 운동 스킬 이런 걸 우리가 훔쳤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요약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정말 인생을 바꾸는 뭔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SNS로 좀 잘 되신 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뭔가 세상에 없는 정말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막 비법이라던가 말도 안 되는 전설로 내려오는 무공 비급서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잘 된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몇몇 분들은 야,
저런 사람도 잘 될 수가 있네라는 정도로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누군가가 볼 때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특별한 게 없는데 잘 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추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이 추진력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꾸준하게 몰아붙이고 뭔가 실천할 수 있다는 능력이 성과에 정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진이라는 게요, 뭔가 하나를 밀어붙인다는 게요, 이게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착 밀어붙이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것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몰입하지 못한 일을 추진하는 건 고역이고 고문입니다.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이어야, 다시 말해 집중하고 정말 내 모든 걸 갈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걱정이나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만 볼 수 있어야 사람은 추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력을 높인다는 말은 몰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과 동의어라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몰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몰입을 기술화 시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몰입을 기술화. 그게 뭘까요? 몰입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너무 재미있는, 너무 참신한 콘텐츠를 볼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몰입이 됩니다. 근데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몰입을 하려면요, 그거는 좀 연습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몰입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몰입 그래프가 착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을 집중하려고 해도, 추진하려고 해도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지점, 몰입 정도가 올라가는 지점까지 버티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에 집중해야 될 때 경험해보면 어떻습니까? 학창시절에 공부해보면 어때요? 그 공부에 확 집중되는, 예를 들어 한 30분은 앉아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데 그때까지 못 버티고 일어나요. 이것만 넘어가면 집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한 1시간 빡 집중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뭔가 오늘 그래도 잘 되는데? 이런 기분이 들어서 뭔가 좀 그 부스팅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더 몰입을 합니다. 근데 그 초반 집중을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의 기술화를 한다는 말이 뭐냐? 이 몰입의 상승 지점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버티는 나만의 스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타이머를 맞춰요. 포모도로 타이머라고 있거든요. 그 이렇게 20분 집중하고 5분 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제가 돌려놔가지고 한 처음 20분은 무조건 집중을 합니다. 핸드폰 안 보고 다른 웹사이트 안 보고 일단 한번 그걸 해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집중은 더 잘 되고 더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루틴으로 이렇게 몰입의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여러분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은 몰입이 찾아오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집중의 정점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준비 기간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다.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선 몰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몰입이 일상적인 업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몰입이 찾아오는 순간까지 버틸 수 있는 나만의 믿음과 그리고 나만의 루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몰입의 시스템이 있어야 추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몰입의 시스템은 여러분만의 루틴이 되겠죠. 저에게는 타이머를 맞추는 것이었다면 여러분에겐 뭐 커피를 한잔 하는 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책상에 앉아서 오늘의 목표를 기록해 보는 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찌됐건 여러분이 집중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나는 이 행동을 한다라는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더욱더 몰입하고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능력들을 키우겠다라는 것을 인류의 조건이란 책을 참고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훔치기. 다른 사람의 능력을 훔쳐야 됩니다. 이게 표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은 왜 잘하는지를 뜯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성과의 핵심적인 게 뭔지를 요약해서 내가 훔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높은 효율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핵심적인 역량을 훔치고 요약해냈다면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추진한다는 말은 매일매일 그 훔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쏟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노력은 몰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몰입이 바로 찾아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찾아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몰입도가 올라가는, 몰입의 순간이 찾아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몰입의 기술, 몰입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오늘 소개한 인류의 조건이란 책은 이 세 가지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이라는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정말 제목 그대로 인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책이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